사기 결혼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매일 울던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제 실수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지연, 올해 49입니다. 1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냥 참고 1년만 살자. 유산만 받으면 돼.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대출금,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카드빚. 제 인생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개팅 자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윤태준 63세.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죠. 첫 만남에서 그가 건넨 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좋을 겁니다. 화려한 호텔에서의 간소한 결혼식. 하객도 없이 마치 비밀 계약을 맺듯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갔고 어머니의 수술비도 해결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식탁에는 항상 세 사람이 먹을 분량의 음식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늘 우리 둘뿐이었죠. 둘째, 태준 씨는 매일 새벽에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커피 한 잔과 작은 꽃다발을 들고서요. 셋째,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매일 밤 그가 홀로 거실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항상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면 감성이 풍부해져서. 라고 얼버무렸죠.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그의 벽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발견한 작은 노트. 마지막 버킷리스트라고 적힌 그 노트에는 10가지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한 번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아 보기. 매일 아침 같은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일어나기. 평범한 가정의 식탁에서 따뜻한 식사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여행 떠나기.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남기기. 그리고 노트 옆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예상 여명 6개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눈물, 새벽 외출, 그리고 이 결혼의 진짜 의미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왜 저와 결혼하셨어요? 정말 그냥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태준 씨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기려는 기색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참 이기적이 되더군요. 평생 혼자였는데 마지막만큼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거짓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에 결혼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가면을 벗고 마주 앉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이 결혼의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태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지연 씨,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 6개월 진짜 부부처럼 살아볼까요? 물론 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가면 약속대로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길 테니 그때까지만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분명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쓸쓸한 남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함께 완성해요. 하나하나 다 이루어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비법을 나눴습니다.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께 배우셨어요?
네,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셔서 김치찌개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으세요. 매콤한 게 좋으시다면 한 번 더 드려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한 번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아보기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 태준 씨가 좋아하는 브런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항목 매일 아침 같은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일어나기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태준 씨가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걱정되어 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깨웠나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걱정되어서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태준 씨. 그렇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 버킷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 평범한 가정의 식탁에서 따뜻한 식사하기. 태준 씨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항목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 매일 우리가 함께 식사하잖아요. 이미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꿈꾸던 건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죠. 언제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리웠어요. 시끌벅적한 가족 식탁의 모습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기에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장을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세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5살 된 조카까지. 태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깜짝 파티예요. 오늘은 진짜 가족 식사를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카 민준이가 태준 씨에게 달려가 안기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삼촌. 삼촌은 로봇 만들 줄 알아요? 로봇? 글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 그날 저녁은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니는 태준 씨에게 계속 반찬을 떠주셨고 동생은 회사 이야기로 태준 씨를 웃게 만들었죠. 작은 아파트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태준 씨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그날 밤 태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 말에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씨, 이미 모든 가능성을 알아봤어요. 더 이상의 치료는 단지 고통만 연장할 뿐이에요. 제가 선택한 건 짧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에게 태준 씨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새 그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서두르자고요. 아직 버킷리스트에 남은 게 많잖아요. 버킷리스트의 네 번째 항목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여행 떠나기였습니다. 태준 씨의 건강을 고려해 우리는 멀리 가지 않고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태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이었죠. 그때 파도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평화로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강원도 대신 동해안으로 방향을 틀었죠. 늦은 밤, 우리는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해변에 앉아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런 아침을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온기였어요. 앞으로도 많은 아침을 함께 볼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해변을 걷고 작은 어촌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고 저녁엔 모닥불을 피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업을 시작했던 어려운 날들, 그리고 평생 혼자였던 외로움에 대해 말했어요. 사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내가 세상에 없어도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태준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 장시간 걷기가 힘들어졌고, 밤에는 진통제의 도움 없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5번째 항목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남기기였어요. 무슨 선물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와 함께 어디 좀 가주시겠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작은 시설이었어요. 태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6살 때까지 여기서 자랐어요. 그 후 양부모님을 만났죠. 그분들은 저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 씨는 고아원 원장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이곳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새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 거예요. 제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으로요. 우리 이름으로요? 네, 태준지연 장학금.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한 팀이 되어 있었어요. 6번째 항목은 한 번쯤 꽃을 피워보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태준 씨가 설명해 주었죠. 정원을 가꿔보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심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였습니다. 토마토, 바질, 그리고 태준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해바라기까지. 매일 아침 그는 휠체어를 끌고 베란다로 나가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제가 장에서 돌아왔을 때 태준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해바라기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와서 보세요. 그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함께 꽃봉오리를 관찰하며 우리는 나란히 웃었어요. 그때 문득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자라난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태준 씨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유산만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의 웃음, 당신과 나누는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태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도 거짓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만이 남았죠. 태준 씨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나머지 항목들을 빠르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7번째 항목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잠들기를 위해 우리는 베란다에 침대를 놓고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8번째 항목 생애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는 태준 씨의 건강상 위험했지만 대신 우리는 텐덤 자전거를 구해 제가 앞에서 페달을 밟고 태준 씨는 뒤에 앉아 경치를 즐기게 했습니다. 9번째 항목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를 위해 태준 씨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항목.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태준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통증도 심해졌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저를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버킷리스트.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건 꼭 이루고 싶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태준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연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내 인생 마지막에 당신을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준 씨.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버킷리스트 10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유난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베란다로 나가 해바라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와, 드디어 활짝 피었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바라기는 커다란 노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준 씨를 위해 기다렸던 것처럼요.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지연 씨, 조금만 밖에 나가볼까요? 공원에 가고 싶어요. 걱정되었지만 그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아볼게요. 저는 그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태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참 좋네요. 지연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태준 씨가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조금 피곤한가 봐요. 잠시만 눈을 감아도 될까요? 네,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하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 씨.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태준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태준 씨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과 직원들만이 참석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태준 씨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태준 씨께서 부인께 전해달라고 한 편지와 서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 씨의 유언장과 한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연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평화롭게 떠났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지막 시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으니까요. 처음 우리의 만남은 계약이었지만
마지막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약속대로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한 부분도 이미 처리해 두었어요. 태준 지원 장학금은 매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해바라기가 시들면 그 씨앗을 모아 다시 심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 피어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차례예요. 제가 떠나도 당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밝게 웃으며 살아가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준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태준 씨가 떠난 지 1년. 저는 그의 유산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태준 씨와의 추억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었고, 매년 그의 생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해바라기는 매년 피어났어요. 마치 태준 씨가 아직도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18. 마지막 선물. 태준 씨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는 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준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해바라기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직접 키운 해바라기였어요. 약속대로 씨앗을 심었더니 올해도 예쁘게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셨던 것처럼요. 돌아가기 전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태준 씨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태준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준 씨의 변호사였어요. 김지연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윤태준 씨께서 오늘 날짜로 전달해달라고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19. 시간을 뛰어넘은 메시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태준 씨가 생전에 맡기고 오늘 날짜에 열어달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지연에게 이 영상은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혼자서 편안하게 봐주세요. 태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태준 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아파트의 거실에서 촬영한 듯 했습니다. 아직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안녕, 지연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겠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의 말에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5년 전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당신이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셨던 적이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출근길, 누군가와 부딪혀 커피를 쏟은 중년 남성. 제가 휴지를 건네며 도와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당신은 바쁘셨을 텐데도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죠. 그 따뜻한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태준 씨는 영상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당신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항상 누군가를 돕고 있더군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는 모습,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 저는 그런 당신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가요? 그러다 제가 병에 걸렸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요. 영상 속 태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개소에 부탁해서 당신을 소개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준 씨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런 식으로 계획되었다니. 하지만 지연 씨,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당신을 알아가고 싶었고, 진짜 인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진짜 사랑에 빠졌잖아요. 영상 속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실된 고백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아무나가 아니라 제 모습을 보고 그랬다는 사실이.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이 USB에 담긴 또 다른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건 제가 당신에게 남기는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태준 씨가 쓴 소설이었어요. 제목은 우연한 사랑.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연에게 이 이야기를 출판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익금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써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태준. 1년 후 소설 우연한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소설의 수익금으로 태준지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쉼터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었죠. 태준 씨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베란다에 해바라기는 활짝 피어 있었어요. 개소식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계약도 조건도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새롭게 지은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는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해바라기 쉼터 마이너스 당신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기를. 태준 씨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년 피는 해바라기처럼 우리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 피어나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해바라기 쉼터는 이제 전국의 3곳으로 늘어났고 우연한 사랑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이제 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시한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쉼터 베란다에 앉아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꽃을 가꾸고 있죠. 지연 선생님, 해바라기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말기 암 환자인 서진 씨가 휠체어를 끌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네, 매년 더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서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죽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태준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쉼터의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태준 씨의 생일을 기념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식당에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준 씨가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쉼터를 있게 한 윤태준 씨의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 그를 기억하며 작은 축하를 해볼까요? 모두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습니다.
마치 태준 씨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 최근에 입소한 한 환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로 처음에는 계약 결혼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계약이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고 태준 씨는 외롭지 않은 마지막을 원했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건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쉼터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태준 씨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당신이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태준 씨의 10번째 버킷리스트 항목처럼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태준지연 재단의 공식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낯선 주소에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김지연님께, 저는 윤태준 씨의 주치의였던 강민호입니다.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근에야 태준 씨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태준 씨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삶은 완성될 것 같다고요. 선생님, 태준 씨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강민호 드림. 메일을 읽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성취감, 그리고 평화로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제가 사기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제 인생의 가장 진실된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에필로그. 여러분, 이것이 저와 태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이었고 속임수였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저는 태준 씨의 해바라기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면 저는 알고 있어요. 태준 씨의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